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식이 바로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가속도의 정의식인데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가속도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풀어서 쓰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고요. 시간도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시간을 0으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간을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벡터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처럼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속도의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속도랑 속도는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속도의 방향은 사실 눈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의 방향은 바로 플러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속도 화살표 없이 표현하겠습니다. 속도의 방향은 바로 물체의 운동 방향이에요. 같은 겁니다. 따라서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지 알면 그 방향이 바로 속도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속도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가속도의 방향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가속도의 방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면 점점 느려집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가 변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랑 속도의 방향을 가지고 얘가 좀 더 빨라지는지 점점 느려지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를 위로 던집니다. 그럼 위로 던지면 물체가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맞죠?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는 이제 중력 때문에 그렇게 다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물체 운동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위로 올라가는 상황, 두 번째는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올라가는 상황부터 볼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물체의 속도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물체가 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은 윗방향이에요. 하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의 방향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그 힘의 방향, 힘 중에서도 알짜힘의 방향이 바로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물체 작용하는 알짜힘은 바로 중력이죠. 그래서 중력 방향, 다시 말하면 가속도의 방향은 아랫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속도랑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고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물체의 속도가 아랫 방향이고, 가속도는 이제 그대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아랫 방향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속도랑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죠. 이때는 점점 느려져요. 하지만 속도랑 가속도가 같은 방향일 때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처럼 속도는 그냥 물체의 운동 방향, 움직이는 방향을 바로 속도의 방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지 또는 속도가 느려지는지를 가지고 가속도의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